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1454년 개유년 수양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대신들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하니 이를 개유정난이라 부른다. 명의정 부사와 이조, 명조 판서 그리고 내외 병마도 통사직을 맡아 왕을 보필할 것이니 이에 찬성하고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3년 후인 1457년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켜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된다.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노산군은 이듬해 사약을 받고 죽는데 그의 나이 17이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명분이 약했던 왕위 찬탈로 평가받는 수양대군의 정변은 살인 세력의 반발을 불렀다.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과 많은 살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학식이 높은 인재들이 벼슬길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육신으로 치면은 김시습 선생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북한산에서 공부하다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공부하던 모든 책을 불태우고 떠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전하는가 하면 내가 전 왕을 내가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삼문 같은 사람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절명하게 되는 거고 김시숙 같이 떠돌아다니면 상관없고 자식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했겠느냐. 임실군 오수면 주천리에 있는 현풍곽씨 집안의 제실 귀로제. 이곳에 폐위된 노산군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임실에 포산 곽씨가 살고 있으니 이는 노제공에서 비롯되었다. 그 선대는 경기도 적성에 살았다. 경기도 연천에 살던 선비가 아무 연고도 없는 임실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까닭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노산이 왕위를 내려놓는 날을 당해 벼슬을 버리고 나무로 노산 아래로 내려가 노제를 짓고 스스로 호를 삼았다. 그 사람들이 진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임실 땅에 내려와서 거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명분이 뭐냐. 그냥 노산에 살겠다.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지 않겠나. 제실 현판에는 두 개의 노산이 나오는데 첫 번째 노산은 폐위된 단종을 뜻하는 노산군의 노산, 또 하나는 그래서 노릉이라고 표기한 임실에 있는 산 노산이다. 이 마을을 저는 처음 와보는데 어떻게 마을이 이렇게 아늑하고 여기에 제각도 있고 이 마을이 좀 여느 그 시골의 마을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뒤에 보이는 산이 네. 노산이고 저 산이. 예,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응봉인데 네. 가운데 있는 노산을 따라서 사실은 낙향에서 온 선비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그때부터 좀 한 500년간 지금 마을을 이룬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이 지금 500여 년의 역사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렇죠. 지금 개유정난 이후에 1450년대 이후에 낙향하셨던 곽도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포산곽씨가 현재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그 뒤에 전주이씨 이수 선생을 따라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또 일부 이쪽에 살고 있어서 전주이씨하고 포산곽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 곳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마을에 이렇게 여기가 노산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처음 들어왔던 포천곽씨 곽도 선생은 처산을 노산군의 노산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노산군이라면은 예. 그 단종이 예. 이렇게 이제 강등이 그렇습니다. 됐을 때 예. 그 노산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용감한 사람들은 이제 사육신 되고 네. 그보다 좀 덜 용감한 분들은 아마 생육신 됐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임금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데 다행히 노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원래 있었던 노산에다가 예. 그 단종의 그 노산군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예. 추모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정착하고 살고 이렇게 계속 그 후손들이 살게 되었 마을이다 이런 뜻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산곽씨하고 전주희 씨가 여기 집성촌입니다. 그러면 전주희 씨들이 또 내려올 때는 어떤 전주희 씨들은 이제 무오사화 근처에 내려옵니다. 말하자면 조정의 화를 피해 선비의 절개를 꺾지 않기 위해 임실 노산 아래로 낙향한 조선의 선비들. 임실은 옛부터 선비들의 왕래가 많은 고을이었다. 그 임실은 이제 상간지도 아니고 평야지도 아닌 중상간지거든요. 또 전주로 가는 길목인데 이 관촌이라는 지명이 옛날에는 5,000면 있거든요. 근데 관촌이라는 지명이 바뀌었어요. 집관자, 마을촌자. 그건 뭐냐면 슬치 넘어서 큰 집이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시간이 되면 닫아버려요. 그럼 그걸 통화들 보다니까 사람들이 관촌에서 자요. 그 가는 과정에 선비들이 항상 임실에서 기거하고 가요. 임실이 그만큼 선비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증명한 것이 지금 이 정자나 제실이나 이게 전부 다 근거로 지금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수많은 선비들이 왕래하고 대대로 자리 잡고 살아온 임실. 노산 일대에는 선현들을 기리는 제실과 제각 또한 유난히 많다. 저게 지금 호산제? 예, 그렇습니다. 호산제라고 돼 있고 전주희 씨 효영대군파 호은 이수 선생의 제각입니다. 이수 선생은 이제 이분의 스승격인 분이 주계군 이심원 선생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 아마 이제 낙향을 결심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어머니 배비윤 씨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수많은 살인 세력을 처형하는데 이 사건이 조선 4대 사화 중 하나인 갑자사화이다. 이수는 숙부이자 스승인 주계군 이심원이 갑자사화 때 죽임을 당하자 임실로 낙향, 노산 아래에 은거하여 평생 학문에 전념하였다. 주계군이 참화를 당하던 날에 드디어 자정할 뜻을 정하고 호남의 운수고을 주천리로 내려오게 되었다. 훗날 그 이름이 조정에 알려져 벼슬에 3번 불렸으나 내가 세상과 더불어 서로 있고 산지 오래인데 어찌 그 뜻을 부기로 옮기겠는가 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여기 지금 현판들이란 상량물이 많은데 지금 관심이 가져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오원 선생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 후손들에게 아예 영달을 껴하지 말고 혹시 이제 영달을 끼우러 나가면 내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여기 전주희 씨 이수 선생의 후손들 중에서 그렇게 크게 영달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많이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부심이 좀 살아있는 것은 제가 몇 번 느끼는데 아마 이 현판에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네. 그 후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도 급제를 하고 또 출세도 하고 싶어 하는 그게 동기가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선대해서 영달을 생각을 말하라 하면은
아예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후손들이 아마 선대 어르신들의 말을 다 잘 들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야. 예, 그 후에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3.1운동 이때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그런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투철한 선비로서 예. 그리고 나라의 어떤 위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정신적 교훈이 내려왔겠네요. 예, 맞습니다. 왕가의 후손이 욕심을 버리고 선비의 절개를 지키기란 쉬운 선택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노선 아래 자리 잡은 호은 이수의 반듯함은 500년 세월 속에서 대를 이어 꼿꼿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제 어디 둘러봐야죠? 이번에는 그 호산제를 봤으면 이번에는 귀로제를 한번 보려고 귀로제요? 예, 한번 왔습니다. 여기는 그 현풍곽씨로 알려진 토산곽씨 네. 곽득형 선생을 이제 배양하고 있는 곳이고 네. 여기 이제 무덤하고 삼계사 귀로제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을에 와서 정말 놀라운 게 네. 이렇게 한 마을에 네. 이렇게 정말로 잘 갖춰진 규모도 크고 이렇게 제실이 있는 마을이 흔치 않거든요. 보이는 제각이 이게 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가문에서도 귀히 여기는 이제 제각인데 지금 현재는 뭐 좀 약간 쇠락한 듯한 보이지만 그래도 뭐 볼만한 그런 제각입니다. 가문의 선현을 모시는 제각은 임실군 내에 100여 개가 넘는다. 그중 노산 주변인 오수면과 삼계면, 지사면에 46개가 분포돼 있다. 인구 3만 명의 작은 고장에 이 많은 제각들, 특히 노산 일대에 집중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단히 많은 거죠. 우리 임실이 그만큼 선비의 어떤 그 얼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서 이제 각 문중마다 했기 때문에 그 문중에 어떤 그 집성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뒤처지면 나고자거든요. 각 성씨별로 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런 문화가 없다면 힘들죠, 살기가. 여기가 한 100년 정도 된 귀로제입니다. 아마 그 전에부터 있었을 테지만 지금 현재 이 건물은 한 100년 정도 된 삼계서원은 지금 저렇게 옆에 석전 선생이 쓴 글씨가 있지만 오른쪽에 이게 삼계서원이에요? 예. 지금 뭐 위치가 정확한지 이제 그것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곽도 선생이나 곽득형 선생이 이제 낙향했을 때 사실은 이 근동에 있는 학동들이 이 선생님들을 따라서 공부하게 되는 공간이죠. 귀로제란 말은 뭔 뜻일까요? 노제로 돌아왔다 이런 뜻인데 네. 사실은 노제 선생은 귀로제 선생의 아버지 곽도 선생을 말하는 거고요. 귀로제는 이제 곽도 선생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더 내려온 겁니다. 다시 예. 이렇게 노산이 있는 예. 이 마을에 내려왔다 해서 이 제각을 그 귀로제라고 정했다 그 얘기죠. 세 번째 줄에 이제 노릉이 손위하는 날에 관직을 버리고 노산의 아래로 숨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써 있고요. 저게 그러면 이게 바로 이쪽에 그 노산에 이렇게 낙향을 해서 살게 한 뭐 일종의 중요한 기록이네요. 이 현판이. 아마 지금 노산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명문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산이 노산이니까 여기 와서 사는 것은 그냥 노산군의 그 품에 또 노산군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아마 제가 봤을 생각을 때는, 했을 것 같네요. 노산군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산을 바라보며 그 산 아래 터를 잡고 은거한 선비. 그래서였을까? 귀로제는 보기 드물게 북쪽을 바라보는 집이다.
임실 관내의 많은 제각 중에 북향으로 된 건물은 귀로제가 유일하다. 수양대군에 반대하여 노산을 택한 아버지 노제 곽도, 연산군의 폭정에 벼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 귀로제 곽득형, 현풍곽 씨의 후손들은 이곳에 서원을 짓고 대대로 후학을 가르치며 노산을 지켜왔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명령으로 서원은 문을 닫고 후손들은 그 자리에서 조상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박사가 많이 배출되기로 유명한 삼계면. 지금까지 160명이 넘는 박사가 나와 일명 박사꿀로도 불리는 삼계면은 노산의 남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박사가 많이 배출됐다는 것은 향양률이 높았다는 얘기고, 삼계에는 성씨별 집성촌이 많아요. 예를 들어 경주 김씨, 양천 허씨, 경주 이씨, 풍천 오씨, 이런 성씨들이 집성촌이 돼가지고 어느 집안에 박사가 나왔다면 우리 집안도 나와야 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한 거죠.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어떤 그 자기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박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는 건가요? 여기가 지금 노산의 중턱입니다. 약 8분지 능선에 올라와 있고요. 네. 바로 노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지금 여기서 한눈에 쫙 보이네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뭐 산이 그냥 전부 다 밑에 예, 한눈에 쫙 네.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쪽에 노산을 중심으로 한 이 마을이 바로 조선시대 전라도의 항맥뿐만 아니라 절을 지킨 선비들의 어떤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분들의 본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그 노산에 대한 단종을 추모하고자 하는 분들이 낙향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고 그랬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그랬었나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느낀 어떤 소감이라고 그럴까? 그럼 어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상황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뭐 몰라도 상관은 없죠. 근데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 기회가 없을까봐 사실 걱정입니다. 뭐 저희가 다 말은 못해도 그냥 우리 선대 어르신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좀 기억만이라도 해서 어떤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자부심으로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노산을 중심으로 모여든 선비들, 500여 년을 이어온 그들의 꼿꼿한 절개는 충절의 고장 임실의 뿌리이자 정신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신이 살았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 조상의 어떤 DNA가 계속 흘러왔다는 얘기죠.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후손도 지키는 거고, 또 앞으로도 지켜가야 하고, 지금 아무리 뭐 의식을 바꿔갖고 다르게 가지만 여기만은 가고 있거든요. 이 효를 바탕으로 한 충효고장이기 때문에, 충효고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그런 선비들이 이제 많이 폐출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임실에 이제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모두 잘 될 거야. 빼빼로데이엔 빼빼로로 응원의 마음을 나누세요. 다 잘 될 거야. 롯데 빼빼로.